지금은 한글 맞춤법 제12항부터 18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2항 두음법칙 관련된 것인데, 두음법칙은 첫 머리, 첫 글자가 맨 앞에 오는 그 글자가 첫 소리가 불편한 소리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을,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나 니은이 불편할 때가 있다. 노동자 불편해, 여자 불편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 중에 노동자 따위를 노동자로 바꾸어 표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가 볼게요. 한자음 라레로레루루, 라레로레루루 가운데 하나가 첫머리, 즉 첫 글자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서 불편하니까 교체해라 니은으로 나네노네노로 바꾸어 적는다. 예를 들면 락원에서 첫 글자 첫 소리 리을 불편해, 니은으로 바꾸어 교체 낙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 맞고, 자, 루각도 마찬가지. 첫 글자 첫 소리 리을 불편해 교체해, 니은으로 교체해, 누각이 맞고, 뇌성도 뇌성, 능묘도 능묘가 맞다. 이게 12항 되겠습니다. 자, 12항의 붙임 1인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첫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로 오는 경우 리을인데 니은으로 적었던 거를 본래대로 본음대로 바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보세요. 두 번째 글자 낙. 자, 락 가운데 즐거울 락, 즐길 락. 원래 리을 첫소리의 락이기 때문에 본음대로 살려 적는다. 왜? 첫머리가 아닌 두 번째 글자이니까 본음대로 적는다. 락이 되는 것이고요. 늙을 로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 올 때는 로로 살려줬고, 그죠? 이런 뜻이군. 자, 뇌냐, 뇌냐. 두 번째 글자에 왔기 때문에 우레, 뇌자. 본음대로 살려 오른쪽처럼 적어야 되고, 동구능. 동쪽에 있는 9개의 무덤이란 뜻인데, 조선시대 9능, 임금이 묻혔던 남양중가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구릉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글자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본래의 음대로 릉이라 적어야 된다. 가정란이 아니라 가정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정생활에 관한 기사를 싣는 난이라고 나왔는데, 뭐 신문기사에 꼭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글자니까 원래 음대로 리을 첫소리에 란으로 적는다. 붙임 1이었습니다. 자, 붙임 2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게 있고 진짜 접두사인 게 있는데,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되는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러니까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어 적든지, 아니면은 니은을 탈락시켜서 이응으로 적든지, 뭐 그런 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리을에 관련된 것들만 쭉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분류를 해놨는데, 접사처럼 쓰였지만 실제로는 접사가 아닌 것들 상이 있고요. 접사 아니에요. 근데 접사처럼 쓰였다. 레와 상이 있어요. 실제 접사인 건 중노동의 중입니다. 비논리적의 비고요. 자, 아무튼 접사처럼 쓰인 것이든 실제로 접사이든지 간에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자가 붙어서 된 건데 접두사처럼 쓰이거나 실제 접사이거나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리을 첫소리로 시작하는 말. 자, 그래서 올레자 두 번 연달아 왔는데, 이제 접두사 무슨 말이야? 단어의 첫 글자에 오는 접사, 어근의 앞에 오는 접사인 건데, 자, 접두사인 올레자, 이 녀석은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불편한 발음 제거한다. 리을을 니은으로 바꾼다. 네네월이 되는 거고요. 네. 자, 네 달의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다음 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는 다음 달 얘기하는 거야. 두 달 후. 자, 상노인 그러면은, 자, 여러 노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할 때 그 윗상자, 그죠? 얘가 붙으면은 그 뒤우는 레자도
그 뒤에 오는 레자도 노자도 늙을 노인데 니은의 노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네로 적었듯이 노로 적는다 이렇게. 오른쪽이 맞고 오른쪽이 맞아요. 실제 접사인 중노동의 중 있죠. 아주 그 무거운 노동 있잖아요. 힘겨운 노동. 자, 그래서 이 뒤에 오는 한자가 수고로울 로인데 첫 소리 리을이 불편해. 근데 두 번째 글자라서 원래 음대로 리을로 살려 적을 것 같지만 no. 실제 접사인 중이 접두사로 왔기 때문에 그 뒤에 로는 노로 바꾸어 두음 법칙 따라 적는다 이거예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맞다. 아래도 마찬가지. 비 실제 접사예요. 안일비자인데 뒤에 오는 의론할 논자 논할 논자 원래 리을이죠. 논어할 때 논자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두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리을 첫 소리로 살려 적을 것 같지만 본음대로 적을 것 같지만 두음 법칙에 따라서 실제 첫 소리는 아니지만 첫 글자 첫 소리 첫 글자의 첫머리의 첫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 니은으로 교체까지 이게 붙임이었습니다. 자, 13항으로 가는데 13항에서는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하고 관련이 된 건데 같은 음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음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겹쳐난다. 같은 게 두 번, 같은 게 두 번일 수도 있고 비슷한 게 두 번, 비슷한 게 두 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글자로 적게 되어 있다 이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같은 음절이라는 얘기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모두 일치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음절이라는 거는 셋 중에 몇 개? 셋 중에 몇 개? 두 개. 두 개만 같을 때 이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찾아볼까요? 이제 연과 연은 이응, 이응, 여, 여, 니은, 니은 3분의 3이 다 같아요. 셋 중에 셋이 다 같아. 같은 음절이 겹쳐 온 경우가 되겠고요. 쓱싹, 쓱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쓱싹, 쓱싹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쌍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기역, 기역 비슷하잖아요. 그쵸? 요거 두고 앞쪽만 봐보세요. 그러면 쌍시옷, 쌍시옷 자 같다. 아는 다르지만 기역, 기역 같다. 3분의 몇? 셋 중에 두 개. 셋 중에 두 개. 비슷한 음절 겹쳐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글자, 앞부분하고 뒷부분 쓱싹쓱싹, 쓱싹, 쓱싹 똑같이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누누이인데 누누이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누루 그러면서 누자, 루자 서로 다른 글자로 적는 게 아니라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인 거예요. 니은, 니은, 우우 같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뜻이고요. 유유상종에서도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래서 같은 글자 겹쳐졌고요. 밑에 가니까 같은 글자 겹쳐왔고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쌍시옷 쌍시옷 같고 으 같기 때문에 3분의 몇? 2이기 때문에 비슷해 같아? 비슷해? 비슷하든 같든 같이 적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씁쓸 그 다음에 짭짤 이렇게 그래서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그렇게 적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14항으로 가면은 체어는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체어는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라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체어는 체어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편을 가른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떡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왜요? 체언이 조사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여기까지가 체언인데 조사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별하여 적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떡은 떡대로, 이는 이대로 적어라. 떡은 떡대로, 을은 을대로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체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대수대수, 명대수, 오대수야, 명대수야. 오대수는 올드보이, 명대수는 체언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 자, 15항인데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마찬가지. 구별하여 적는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선을 가른다. 선 넘지 않는다. 선을 넘어 안 넘어?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용언에는 뭐가 있죠? 동사, 형용사, 용언. 활용한다, 용언이 되는 거죠. 활용한다, 용언, 동사, 형용사. 근데 어간음이 구별하는 적는다라고 했는데 먹다, 먹고,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먹어라고 적거나 먹으니라고 적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간과 어미는 따로따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15항의 붙임 1로 가면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랬어요. 용언이 두 개인데 한 개로 합쳐져. 붙어 쓰인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앞말의 성격이 중요한데 이게 본뜻이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으로 적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뜻에서 멀어졌다. 그러면은 밝혀졌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 원형이 아니란 얘기죠. 본뜻이 유지되면 밝혀졌고 유지되지 않으면 밝혀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괄호 1번의 사례를 보시면 자, 넘다 하고 지다가 있거든요. 원래 넘다에서 온 말 넘어가 되겠고 지다에서 온 말 지다인데 넘어지다에서 이게 넘어지다는 게 어딘가 이렇게 굴러서 넘어지는 건데 가만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넘다라고 하는 말이 본뜻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떨어지다도 떨다와 지다가 합쳐진 말인데 떨다와 지다가 합쳐진 말인데 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어감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 벌어지다, 벌다, 지다. 그 다음에 없다, 지다, 접다, 들다, 틀다, 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앞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멀어진 건 뭐냐 그러면은 얘는 드러나다인데 이건 확실하지. 들다 더하기 나다인데 들다 나다인데 드러나다 감추어져 있다가 밝혀지다 그런 뜻으로 쓰였을 때 앞에 있는 들다하고 밝혀지는 것이나 노출되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살다하고 지다인데 사라진다, she's gone.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는 살다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사라지다로 적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 쓰러지다도 쓸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쓰러지다는 바닥을 쓸다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대로 이제 적는 거예요. 자, 이게 15항이었습니다. 자, 15항의 붙임 1 봤고요. 이제 붙임 2로 가면은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인데 종결형이 뭔지 알아야죠. 종결형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단어의 앞에 와요, 끝에 와요. 끝에 오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끝에. 종결형이란 얘기는 종결형은 맨 끝에 온다 이 말이에요. 맨 끝에 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맨 끝에 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이요라고 할 때 맨 끝에 온 녀석은 책이요 요로도 발음이 나더라도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오로 적는다. 끝에 오는 건 오로 적는다. 끝에 오는 건 오로 적는다. 이 뜻이에요. 끝에 오는 건 오로 적는다. 얘도 마찬가지. 틀린 거예요, 이거. 왼쪽이 맞아. 옷이 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결형이야. 그럼 끝이 아니라 어디에 온다는 얘기야? 중간에 온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 가운데에서 중간을 얘기하는 거야. 문장 전체의 중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장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오고 중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라 적고 요라 적은 거야. 부시오 and 책이요 and 부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뒤쪽에 있는 건 틀린 거예요. 앞쪽에 있는 게 맞는 거야. 종결형은 오, 연결형은 요 이렇게 적는 거야. 종결형은 오, 연결형은 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일종의 그 모음 조화와 관련된 건데 이게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모음이거든요. 점이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찍혀 있으면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찍혀 있으면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양성 모음이 어간의 끝 글자에서 모음으로 왔을 때는 어미를 뒤쪽에 따라 붙는 녀석을 아로 적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계열인 양성으로 적는다.
음음이 양양이를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간이잖아요. 막다의 막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가 있어. 그래서 아로 적은 거야. 여기도 딱 끊고 아가 왔어. 아로 적은 거죠.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오가 왔으니까 아로 적은 거죠. 아나 오가 오게 되면은 뒤에 오는 게 아가 된다. 같은 계열의 양양이, 음음이, 가운데 양양이의 상황이다. 이렇게. 그럼 오로 적는 경우는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어가 온다거나 아이의 에나 이어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로 적고 어로 적은 거죠. 이렇게 일종의 모음 조화와 관련된 건데 16항이었습니다. 자, 17항 가면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라고 했는데 아까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가운데 연결어미에 이 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조사라고 했네, 조사. 조사인지 어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리고 읽어보는 거야. 가리고 읽어보는 거야. 자, 가리고 읽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봐. 읽어, 말도 안 돼. 되지?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말은 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리고 읽었을 때 말이 되면 생략 가능한 조사다라고 보는 거야. 어미 생략 불가. 조사 생략 가능. 어미 생략 불가. 조사 생략 가능이야. 그러니까 나는 참으리 말 되잖아. 그러면 생략 가능이니까 조사의 요가 되는 거야. 좋지 말 되지? 뒤에 오는 건 조사의 요가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가렸을 때 말이 되면 생략 가능한 조사의 요다. 자, 18항 갑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 그랬는데, 자,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말하는 거야, 불규칙을 말하는 거야? 불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불규칙 활용을 얘기하는 거야. 불규칙 활용.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간이 변하는 것들 중에서 리을이 줄어든다. 이건 뭐야? 탈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 가니, 갑니다, 가시다, 가오 이렇게 쭉 나왔는데 기본형은 뭐야? 갈다예요. 갈다인데 리을이 줄어들 때가 있죠. 지금 보니까 대체로 뭡니까? 갑니다. 또 뭡니까? 시옷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비읍,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뭐 모음 이런 것들 앞에서 전부 다 리을이 탈락되는 거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니은 앞에서 그죠? 여기도 이제 비읍 그리고 뭐 시옷, 모음 앞에서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어간이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의 사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붙임으로 가면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리을이 준 대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마지 못하다 그랬는데 이건 말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락시킨 거고요. 마지 않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그따 어간의 끝이 줄어진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어간의 끝이 시옷이고 어간의 끝이 시옷인데 시옷은 모음 앞에서 이렇게 탈락되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줄어든 대로 적는다. 18항의 3이에요. 이제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들 적에 그렇다. 니은 앞에서 히읗 탈락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리을 앞에서 탈락되는 거 보이시고요. 뭐 이런 정도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밖에 없는 불규칙, 우불규칙이에요. 우불규칙. 그래서 우불규칙. 어미 앞에서 그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모음 앞에서 의가 탈락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있는데 쭉 한번 편하게 갈게요. 5번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이거 디귿 불규칙이거든요. 디귿 불규칙. 걷다에서 디귿이 모음 앞에서 리을로 바뀌고, 자, 듣다에서 디귿이 모음 앞에서 또 리을로 바뀌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는 비읍이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인데, 비읍 불규칙 역시 모음 앞에서 비읍, 자, 모음 어 앞에서 비읍이 이제 우로 바뀐 거죠. 우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6번 지나고 7번 하다 활용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여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 여로 바뀌는 경우 이건 이제 하다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얘만 독특한 여 불규칙 하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건 르 불규칙 이르다 이르러 러 불규칙 이르러 노르러 러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얘는 이가 이제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르가 리을로 바뀌는 모음 앞에서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항부터 18항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